시대는 루게릭병에 걸린 상황에서도 현대 물리학의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전 세계인들의 귀감이 되고도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요. 오늘 황수경이 만난 사람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1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팔과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됐지만 다시 대학 강단에 서서 열정적인 강의와 연구 활동으로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 분이시죠.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되게 잘 나가던 후보 정치인이었어요. 쫓아내지 마. 그냥 살아. 살면 된 거야. 답이 어딨어.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를 사실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표현이 전 마음에 드실까 살짝 걱정도 했거든요. 네. 예. 저는 그분 영국의 스티브 호킹 그분이 네. 이렇게 많이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덕분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이득을 본 것 같아서 네. 그분에게 한번 감사차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네요. 네, 예. 방학 기간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조금 일상이 좀 여유로워지셨어요? 일과가 어떻게 제가 듣기로는 더 바쁘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어떠세요? 일과가? 저는 이제 다른 일도 많지만 제가 하는 연구가 네. 지구과학이고 그렇죠. 특히 저는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출장이 되게 많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학기 중에는 못 나갔던 출장 나가고 해서 방학도 바쁩니다. 예, 방학도. 그래서 얼마 전에 지진 해일 연구로 인도네시아 다녀오셨었죠? 예. 그거는 어떤 연구였는지 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얘기가 되게 복잡할 수가 있는데 네. 2004년 수마트라의 지진으로 네. 인도양이 28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동일본 지진으로 일본에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됐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지진이 안 일어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크게 일어나고 인명 피해를 내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를 좀 미리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해저 광 케이블 기술인데 네, 네. 예전에는 우리가 통신용으로 광 케이블을 만들었는데 네. 그 통신용 중에 안 쓰는 것들 과학자들이 지구 관측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는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런 지진이 일어날 걸 미리 예측할 수가 어느 정도 네.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동일본 지진 이후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동경부터 홋카이도까지를 쫙 바다에 150개의 광 케이블 스테이션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일본이나 미국 같이 돈 많은 나라들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좀 저렴하게 만들고 네. 뭐 정확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좀 개발도상국에서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것이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해저 광케이블 시장에 진출하는 또 교두보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니 근데 정말 교수님 일정을 보니 사실은 뭐 연구 강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외 출장들이 많으셔가지고
각별하게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그 막 쉬지도 않는 그런 빡빡한 일정이신 것 같은데. 예.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로 다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다치기 사고 나기 전에는 네. 이제 1년에 한 뭐 두세 번씩 그 감기도 걸리고 그랬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감기가 걸리면 폐렴으로 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10년 동안 아파가지고 응급실로 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저를 치료했던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네.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1년에 서너 번은 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지난 10년에 한 번밖에 안 갔냐고. 그 저도 어떻게 이렇게 그 건강이 유지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한 일이네요. 이런 장비들이라고 해야 되는 기기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걸 지금 보조공학기기라고 네, 하는데요. 네. 저도 10년 전에 제가 사고 났을 때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제 완전히 인생 종쳤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미국에서 훈련을 받다가 하루는 너가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그럴까 했는데 그 병원에서 네. 진짜 7가지로 제가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여러 가지 기계를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이게 편하겠다 하나를 골라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네. 이 빨간 게 네. 입으로 하는 마우스라 그래서 네. 제가 이걸 가지고 컴퓨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다 하고 하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병원에서 빨리 퇴원해서 연구실로 가야겠구나. 지금 우리 방 대학원생들이 교수님 다쳤는데 신나가지고 놀고 있을 텐데 내가 빨리 가서 숙제 내주고 혼내주고 일 시켜야 되구나 하는 네.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딱 쓰는 순간 얘네들이 지금 만판 놀고 있을 텐데 나 없다고 지금 놀고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세상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쓰고 있는 지금 장비가 앞에 그 빨간 기구는 이제 컴퓨터 마우스 예. 네, 역할을 하는 그래가지고 것이고. 저는 손으로 못하지만 네. 이것을 가지고 입술로 움직이면 네. 움직이거든요. 네. 사실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네. 장애인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일반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발전이 빨라서 네. 저는 참 지금도 이 기계 때문에 하루 종일 매달려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좋아지면 겁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프로그래밍하고 컴파일하면 컴퓨터가 계산하는 동안 가서 커피라도 마실 수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 컴퓨터가 빨라져서 네. 치는 순간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 삶이 오히려 각박해지잖아요. 저는 지금 거의 그 경계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한 번 안 드셔도 돼요. 아니면 네, 저한테 물 주십시오. 신호를 물 주시겠어요? 예, 물 주십시오. 네, 빨리 던져. 네. 사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교수님. 이게 예. 10년 전이죠. 예. 그래서 진짜 그 전에 그 교수님의 그 이력을 보면은 이제 서울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박사하시고 뭐 예. 미국 영국 연구소에 계셨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제가 연구소에 오래 근무하다가 네. 학교로 온 지 한 1년 반 만에 사고를 쳤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지구에서 활화산, 단층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네. 아주 땅이 오래되고 지질이 오래돼서 지금 이런 진짜
지구상의 딴 데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네. 책으로밖에 설명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이제 그 미국 교수한테 얘기했더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매 여름마다 하는 학생들을 위한 야외 조사가 있는데 거기 서울대생들을 데리고 와라 해서 제가 이제 서울대생 12명을 데리고 네. 그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네. 칼텍에 네. 같이 갔습니다. 캐러밴 형식으로 밴을 몰면서 캘리포니아 여기저기를 조사를 했거든요. 네. 캘리포니아는 뭐 산안드레아스 단층도 있지만 지금도 지각 활동이 되게 활발하고 아주 좋은 교육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거의 이제 탐사가 끝날 무렵 네. 제가 몰던 차가 네. 전복이 돼서 제 차에 학생이 6명이 있었는데 네. 그 저만 이렇게 다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은 한 학생이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했는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한참 후에 아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고 나고 병원에 이제 와서 나중에 회복될 때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만 다쳤냐. 아니 그건 좋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교수가 학생을 인솔해 갔는데 그렇죠. 학생이 다치면 그건 또 큰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나만 다친 게 너무 신통방통해서 어떻게 나만 다쳤냐 그랬더니까 그렇대요. 너만 다쳤대요. 그래서 저는 나만 잃었으면 모든 악몽이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이 현장에서 죽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네.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근데 저는 그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뇌가 네. 너무나 고통이 크면 차단해 버리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큰 신호가 오면 그 제 추측입니다. 근데 교수님 3일 만에 깨어나셨다고. 그래서 제가 3일 뒤에 네. 무의식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무의식 상태가 됐다가 3일 뒤에 깨어났는데요. 사실은 그 3일 동안 진짜 아름다운 꿈을 꿨습니다. 소위 말해서 임사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건 기억이 나세요, 교수님? 다 나죠. 너무 생생하게. 저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눈도 감겨 있어서 바깥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만 갖고 제가 머릿속으로는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바깥에서 심하게 다쳐서 뭐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이제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저는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해맑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근데 교수님 어쨌든 3일 후에 깨어나셔서 정말로 이렇게 예전과는 다르게 그럼 내가 목 아래 볼까 전신을 쓸 수 없다는 거를 인지하셨던 그 순간이 있잖아요. 네. 내가 더 이상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되셨던 그 순간의 그 느낌과 그 생각이 어땠을까? 너무 죄송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제가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상당히 근접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 아니 죽음이라는 게 몇 단계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 1, 2단계는 해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 버렸어요.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한 문제예요. 진짜 탈출구가 없는 역경에 딱 취해보고 나니까 네. 오히려 세상이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답이 없는 데에 정말 나와 앞에는 죽음하고 곧 그
그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맞닥지게 되니까 근데 그러면 교수님 가족들은 또 다른 입장이잖아요. 가족은 다르죠. 네. 예. 어떠셨어요? 아내분도 그렇고. 가족들은 이해를 못했죠. 내가 괜히 센 척하는 줄 알았죠. 아,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44살에 사고가 네. 났는데 사실 44살 동안은 뭐 남들과 똑같이 뭐 좋은 아빠, 훌륭한 아들, 뭐 이렇게 뭐 남편 이런 남들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세상을 살았는데 새로운 인생을 얻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내가 뭐 나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는 가족이 나한테 거는 기대나 내가 가족한테 뭘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다 놓고 좀 이기적이지만 네. 이 새로 얻은 이 추가로 얻은 삶은 나 혼자 갖겠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소유하겠다고. 아, 그러니까 선언을 하셨어요? 네. 가족들한테.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출가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네. 아버지, 저 그냥 출가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죠. 네. 근데 맨 처음에 부모님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임사체험과 관련이 있지만 그래 지금까지 나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사회가 원하는 어떤 정답 네. 남들하는 그런 걸로 살았다면 이 남은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런 구속을 두지 말자. 그러려면 첫째 가족과 멀리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이혼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가족을 멀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면 장애인이 겪는 고통을 크게 세 가지라 그래요. 경제적인 어려움, 네. 사회 적응과 참여의 어려움, 세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이제 집안에 장애인이 생기면 누가 그 사람을 돌보느냐 때문에 가족들에게 엄청난 그 스트레스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가족이 오히려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연락이 없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되지. 내가 뭐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은 아주 가끔 봅니다. 아주 가끔. 네.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서운해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니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 서운해하는 게 지금 그거 아니 남 좀 서운해 하더라도 저도 살아야 되니까. 아니 그렇죠.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그 생각하신 배려이신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근데 배려. 너무나 많이 배려해줘서 지금 서운해할 겁니다. 그 당시 사고 때 이제 생을 달리한 그 제자를 위해서 그 직접 이제 그 얘기를 책으로 쓰시고 거기 인쇄를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교수님. 예. 그래서 그 제목이 1g의 기적인가? 예, 0.1g 의 0.1g. 그 의미가 뭔가요, 0.1g의 기적? 0.1g의 이 희망은 제가 지은 게 아니라 그 출판사에서 지었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그 저희 학교에 계시던 혹시 아세요? 최재천 교수님. 알죠. 예, 생태원 그분이 이제 제 책을 읽고 그날 기분이 뭐 감동도
되고 해서 하면 학교로 오시는데 까치가 날아가면서 깃털을 떨어뜨리셔서 그걸 갖고 와서 실험실에서 재보니까 0.1g이더래요. 제가 야 정말 필력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저도 어디서 온지 모르는 0.1g을 네. 그 기원을 네, 찾아주셨잖아요. 찾아내셨네. 깃털만큼 가벼운 그 희망에서 기적을 일으킨. 그래서 딱 갖고 네. 와서 주워와서 실험실에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재보셨더니? 0.1g이더라. 잘 알겠습니다.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또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사고 당했을 때 네. 이제 한국에서 가족들은 이게 어떤 병이 어떤 사고인지 어떤 증상인지를 모르는데 그때 여동생이 네.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저같이 아, 갇혔던 네. 그 사람의 슈퍼맨. 자서전, 슈퍼맨 그 사람의 자서전을 2권을 저희 집사람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서울에서 LA까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걸 다 읽어보고 아 상태가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되게 이렇게 그 도움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나도 내가 경험했던 거를 주로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썼습니다. 네. 가장 놀라웠는데 그 6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를 하셨잖아요. 예, 실제로는 3개월입니다. 아, 3개월 만에.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했을까? 아 그게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네, 네. 미국은 그 의료보험이 되게 비쌉니다. 네. 한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15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의료비가 비싼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여행자였고 했으니까 하루에 병원비가 한 2,3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요? 한 시간에 세상에.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 가장 그 수준 높은 그 응급실에 들어가면 한 시간에 100만 원 쓰는 거예요. 한 시간에. 저는 워낙 병원비가 비싸서 어떻게든 빨리 나오려고 네. 해가지고 빨리 나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3개월 만에 돌아와서 할 수 없이 네. 한국 병원에 집 고치는 동안 3개월 있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은 학생들을 다 불러서 네. 그 병실에서 뭐 논문 지도하고 작업하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사실 뭐 3개월 만에 용기나 준비가 그런 게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빨리 나온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였죠.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태어날 수밖에 예, 없었고. 빨리 나올 수밖에 없었고. 네. 근데 사실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은 좀 쉬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그래도 예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바로 강단으로 복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예. 근데 이제 과학자는 네. 항상 세상의 문제를 솔브해야 되고 답을 찾아내는 프로블em 솔빙,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저는 맨날 그런 것만 훈련받았기 때문에 딱 제 상황이 되니까 그냥 문제 하나 더 넣은 것뿐이에요. 아 이거는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맨날 앉아가지고 속된 말로 잔머리 굴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기기들을 다 찾아낸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제가 배운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제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하나의 그 인형놀이 같았습니다. 와, 네. 제가 뭐라고 응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다 사람들이 다 그 상황에 처하면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남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저는 과학 교육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바로 네. 하려고 하는 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귀하시는 데는 그 어떤 1년씩도 없던 그 교수님께서 네. 기부를 좀 하셨다면서요? 네. 예. 그 말씀을 드리면 하루는 아버님이 밤늦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면회 시간 다 지나가 이렇게 오실 리가 없는데 아버님이 집에서 오시면서 지하철에서 생각하셨나 봐. 이 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알려드릴까.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단 하나,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농담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응급실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뭐냐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대학 교수더라고. 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도 못 한다고. 농담인데 아니 애들 만듣게 하려면 때려야 되나 못 때리니까. 반에 애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냐. 싸움도 못 말리고 교수 선생님이 혼도 내고 해야 된다. 근데 대학생들은 하기만 앉으면 다 말 듣게 할 수가 있다고. 농담으로 그렇게 해서 저는 내가 이렇게 다쳤지만 이런 컴퓨터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장애를 입고도 할 수 있는 직업이 직업. 딱 하나밖에 없는데 또 운 좋게도 그걸 이미 하고 있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학교를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건 너무 학생이 제 책임하에 있는 학생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좀 하늘이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벌어진 걸까? 불행히. 그런데 바로 다음날 학교에 전화가 왔어요. 저기 서울대 공대 이건우 교수라는 분이 경암학술상을 탔는데 그 상금 1억 원을 저한테 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학교가 뭐 이렇게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허튼 전화나 하고 이 뭔가 착오해서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대 학장으로 계시는 서울대 공대 학장으로 계시는 이건우 교수님이 제2회 경암학술상을 탔습니다. 근데 부상으로 1억 원을 주는데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그 1억 원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1억 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때부터는 제가 학교 돌아오는 게 일사천리로 당연한 걸로 진행이 돼 버렸습니다. 저는 그 이혜정 학생 때문에 저는 학교를 안 돌아가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주 이제 당연한 걸로 돼 버렸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 그런 이해관계 없이 도와준다는 것이 그렇게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죽은 학생 때문에 인터뷰를 나 이런 걸 전혀 안 하다가 2008년 1월에 학교에 서울대학교 학생 신문 기자애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실 오늘 이렇게 된 거는 이건우 교수님이란 분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개학과 동시에 이제 대학 신문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제 서울대에 계셨던 기자님들이 아시고 제가 갑자기 그 언론에 알려지게 된 거죠. 경암학술상을 만드신 송금조 회장님이란 분이 그분도 이건우 교수가 저한테 줬다는 것을 언론에 나가고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1억 원을 이건우 교수한테 줬어요. 세상에. 진짜 아름다운 얘기네요. 그래서 그 2014년 1월이었죠. 이제 학술지 네이처에 정말 네. 우리나라 이제 교수님들도 이 해양 과학 조사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네. 이런 기사가 났는데 그 교수님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장애인으로 언론에 이제 주목을 받은 다음에 대학 연구를 하는데 큰 연구선이 필요하고 그 연구선의 사용료가 하루에 수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게 아쉬웠는데 마침 그 이사부어라고 새로 해양수산부에서 1,000억 이상의 국민 세금을 이용해서 배를 짓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때 한번 바꿔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국회 국정감사 때 이런 것 좀 좀 질의해달라고
이제 야당 의원, 여당 의원 간사님께 이제 팩스를 한 장 넣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 이제 아예 증인으로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나가서 네. 그 상황을 네. 이제 상세하게 얘기하고 이거 그 완전히 내부 고발자가 돼서 완전히 그 학계에서 매장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리스크를 갖고 했는데 한국에 스티브 호킹 게 괜찮겠지 넘어가겠지 하면서 했는데 그게 또 해양수산부나 이런 쪽에서 또 제가 지적한 사항을 또 받아주셔서 네. 그게 훈령 252조라는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올해 그 배가 완성이 되면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네. 그 수천억짜리 되는 그런 배를 사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한 법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럼 정말 이 해양학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또 이걸 받으셨겠네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근데요 이게 없던 걸 만들다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네. 아예 그때 안 됐으면 지금 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긴 했지만 네. 또 그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제가 이게 한 게 잘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많습니다. 해양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이렇게 선각자이시다 뭐 네.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시죠.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걸 막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좋지. 네. 되게 힘들고 이게 고쳐야 될 그만큼 것들이 일이 되게 많아졌다는 많아졌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 교수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년이 지났지만 이제 장애를 갖고 이제 살아가시는 그 삶이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뭐 학자로서도 그렇고 교수로서도 그렇고 어떤 점이 가장 좀 크게 달라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학자로서의 삶에 갖고 계신 장애가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교수님 워낙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계셔서. 네, 제가 사고를 당한 다음에 네. 제일 궁금했던 게 네. 몇 년을 앞으로 살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보장된 수명은 없어요. 뭐 멀쩡한 사람도 나가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가 있지만 네. 그래도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게끔 남은 인생을 설계할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제가 논문 쓰고 있을 리는 없을 거라고요. 그렇죠. 가족과 여행하면서 추억 만들기를 하겠죠. 1년, 3년, 5년, 10년 이 여러 가지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네. 머릿속으로.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10년이었어요. 그 10년은 그런 바람이어서 희망사항이었어요. 네. 정말 하늘이 나를 10년까지 살게 해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나한테 10년을 준다면 제가 이제 뭐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듯이 제가 나는 내가 그래도 명실상부 과학자인데 내가 과학적인 성과를 내서 하늘의 영광으로 돌리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하늘은 지금 제가 다친 10년 돼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네. 근데 저는 아직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지난 7월 2일이 제가 10년째 되는 날인데 근데 저는 그때 이러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소리 들으셨어요? 귀도 밝으셔. 그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 어줍지 않은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네. 지금요.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언제 혼나나? 이게 방학 끝났으면 방학 숙제 검사를 해서 선생님이 이제 한 번은 혼을 내야 되는데 야, 그 선생님이 아직까지 찾지 않는 이 기간에 빨리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를 걸 한 50년 부를 걸 아이씨 왜 그때 쫀쫀하게 10년밖에 생각을 못해. 저는 10년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내가 아주 관리를 잘하고 운이 좋아야지 10년을 살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죄인 같습니다. 그냥 하늘은 약속을 지켰는데 저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뭐 변명이 많죠. 뭐 원래는 뭐 유명해진 것은 계획이 없었고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논문만 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나와서 보니까 저같이 다쳤는데 뭐 30년 이상 산 사람도 많아서 초심이 흔들어지기도 했고요. 네. 방학을 맞아 모처럼 한적한 대학 교정. 이곳이 이상목 교수의 연구실이다. 전동 휠체어에 앉은 채 많은 선들을 연결하고 나서야 그의 바쁜 하루가 시작된다. 전신 마비로 두 팔과 다리가 불편하지만 모니터에선 마우스 커서가 분주하다. I have arranged the dinner. Trade, industry and energy. Captain, who is in charge of the arrange us to come. 생목. Click send. 어디다 꽂으면 그 입술 이렇게 움직이면 마우스 같이 그게 핸드폰이든지 뭐든지 움직이고 또 그다음에 불고 빠는 게 컴퓨터에 레프트 클릭, 라이트 클릭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국에 오니까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앞으로 해놓으면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야 된다 그러면 딱 눌러서 기아를 후진으로 바꾸고 하면 뒤로 가고 세 개가 있어 왼쪽 오른쪽. 잠깐만 말씀 좀. 네. 공문에다가 다 그걸 과학자답게 자신에게 맞는 IT 보조 공학기기를 찾아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이상목 교수.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네. 네, 올려주세요. 오늘 지금 뭐 올려야지 이거 안 된 방법이 없거든요. 네, 오늘 안 올리면.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그 제가 30분마다 30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자세를 바꿔줘야 한다고 한다. 엉덩이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면 피부괴사에 이를 수도 있다. 출퇴근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다. 저게 제 차거든요. 제 차인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세요. 들어가면 이렇게 한 번에 버킹이 돼요. 이렇게 이거를 자동화하기 전에는 누가 와서 리프트 해주고 또 묶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저렇게 돼서 전자가 혼자서도 잘해요. 그가 혼자서도 잘하는 것이 또 있다. 그건 바로 독서. 사고 이후 10년 동안 읽은 전자책만 원서로 500여 권이 넘는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자기가 책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전 세계 지식, 지금까지 과거 역사에 나오던 걸 다 흡수할 수가 있어. 일반 책은 제가 한 장도 못 넘기지만 이건 이렇게 넘길 수가 있거든요. 페이지를. 많은 철학자들이 평생을 가지고 한두 문제를 갖고 무지한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그거를 페이지 한 장에 다 읽을 수가 있어. 되게 잘 나가던 독서를 통해 많은 역사 속의 인물을 만나는 이상목 교수.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그래가지고 보에티우스가 잘 나가는데 잘 나가는 게 시기를 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섬에 유배를 갔어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건 인생이 아니야. 이 어려움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과 이게 진짜 진수야 인생에. 그래서 나를 여기 보낸 애들한테 감사의 편지까지 쓸 뻔했어. 보에티우스는 그에게 긍정과 감사의 위대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저는 나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보기보다도 그냥 앞만 보고 뛰어가던 사람이 생각지 않은 큰 불행을 얻었을 때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작은 희망으로 시작한 제2의 인생. 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아랍에미리트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주 큰 사업을 하셨던데 예. 어떻게 이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하고 예. 연결이 되신 거예요? 정부도는 되게 씀씀이가 까다롭고 힘들고 성과를 내야 돼서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어떤 아랍의 어떤 부호들한테 이게 좀 지원을 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연구비나 사업비하고는 다를 테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이제 씨가 돼서 마침 그때 이제 한국의 서울에 있는 국립제안원을 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손님이 오는데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보고 집에 가지 말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우연히 한국을 찾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어떤 공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공주님.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7개 토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로 큰 샤르자라는 곳의 공주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되게 관심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아랍 세계에서 가장 큰 장애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 500명에 매년 4,000명의 그 어린애들을 돌보는 기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규모가 크네요. 네, 크고 하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보조과학 기기나 이런 걸 갖고 다 하는 걸 보고 이게 모델이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를 초청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아랍에미레이트를 6번 갔습니다. 세상에. 네, 한 번은 갔더니까 호텔 방을 주시는데 그 5성급 호텔에 프레지덴셜 스위스를 줬어요. 하여튼 지금 이 방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호텔비를 나보고 내라 그러진 않겠지. 걱정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뵙자마자 호텔 방을 좋은 걸 잡아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확인 사살하느라고. 공주님이니까 그야말로 왕 국왕 대접을 해주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공주님하고 이제 이렇게 인간적으로 서로 통하게 되고 그분도 장애인을 이해하시니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을 이슈로 해서 그 나라 대학생들을 공부를 시킬 수 있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을 위한 앱을 만드는 사업을 학생들로 경진대회를 하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배운 걸 바탕으로 경진대회를 한다. 그래서 AT가 Assistive Technology, 보조과학기기, 에듀콤, Education and Competition, 교육 경쟁 이렇게 해가지고 AT 에듀컴이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몇 개월간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 중에 이제 경진대회에서 우승하면 1등, 2등 상금이 한국에 데려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아랍 젊은 애들이 한류 때문에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상품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경쟁을 해서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도 LG전자가 끝까지 후원해 주시고 너무나 이 홍보 효과가 좋고 하니까 올해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9월하고 12월에 또 가서 그 행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애들 몇 명을 붙여주면 이게 잘 돼서 네. 그 나라에서 청년 벤처 자금을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CTO가 되고 네. 그 나라 현지 학생들이 CEO가 돼서 뭐 요즘 벤처 창업 진흥 뭐 그런 거 많이 강조하는데 그 나라 돈 받아서 한번 크게 한번 학생들한테 해보려고요. 굉장히 생각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교수님. 예. 아니 진짜 여쭈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희가 그 방송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게 참으로 아쉽고요. 예. 아니 끝으로 이제 그 교수님께서 그 아직까지도 숙제가 많이 남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은 숙제와 과제를 해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딴짓했죠. 그러니까 방학 동안 방학 숙제는 하지 않고 네. 유익하게 방학 보낸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우리나라 또 과학 발전이 도움이 되는 그런 딴짓이기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은 딴짓이라고 하시지만. 예, 네네. 예. 그 교수님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소망,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자로서도 좋고요. 네, 뭐 장애인 관련한 것도 좋고요. 예.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지구를 구하는 건 장애인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예. 하셨던데 예.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교수님? 글쎄요, 그냥 진작 죽었을 수 있는데 네. 이 덤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뭐 희망 그보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네. 떨어졌는데 갑자기 어느 날 추락을 했는데 괜찮았냐고 정신적인 충격. 아니다, 나는 죽었는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신적인 충격이 없는 거다. 네. 나는 그때 그 순간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다 받아들이고 체념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게임이 또 연장되는 줄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그때 죽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매일 하죠. 그러니까 희망보다는 질문입니다. 왜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그때 안 죽었을까? 예? 그거가 궁금하죠. 저 오늘 그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로 정말 너무나 가득 채워진 시간이었고요. 교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인생의 또 후반부 A를 향해서 교수님께서 달려가실수록 A 플러스. 달려가실수록 세상이 밝아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기운 가득 전해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출장 일정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아는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 좋은 일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워낙에 잘하셔서.